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6년 3월 14일에 진행된 ITQ 인터넷 2교시 비유형 문제풀이입니다. 인터넷 과목은 1교시 시험이 없기 때문에 2교시인 10시 30분부터 또는 3교시인 12시부터 시험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똑같이 출제되지 않죠.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리고 검색 결과가 어떻게 해야 잘 도출되는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지를 받으시면 2교시는 비유형 그리고 3교시는 C유형인지 시험지 확인해 보시고요.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8자리와 성함은 직접 시험지에 펜으로 기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장하는 위치는 조금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함께 진행해 볼 거고요. 잠깐 답안 작성 요령을 보자면 문제 1번, 2번, 3번, 8번은 정답의 번호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번호에 따라 정답을 아래와 같이 답안 파일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4번은 정답과 함께 주소, URL까지 함께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최종 URL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식인 검색 같은 경우는 개인 사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네이버, 사전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하셔서 결과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9번은 이미지 파일 첨부하셔야 되고요. 지정된 이미지 크기로 변경하셔서 첨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단위나 플레임 등의 조건에 맞도록 답안을 잘 작성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기준일이 없는 문항은 오늘을 기준으로 시험 당일이나 당의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신 정보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함께 답안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우선 답안은 잠깐 내려놓고요. 인터넷 시험 보시는 분들은 내 PC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경로창 중에서 문서를 열어보시면은요. 경로에서는 문서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되죠. 그러면 문서 폴더에 ITQ 폴더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거기에 답안 파일 다시 인터넷 파일이 있으실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죠. 그리고 이 답안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본인의 답안 파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안 전송이 가능하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르실 거예요. 경로는 그대로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답안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함 빼기 인터넷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 답안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 시험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답안 파일 다시 인터넷 파일을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internet.hwpx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저장을 해볼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파일 이름이 수험번호. 저는 수험번호가 없으니까요. 그냥 숫자 8자리 쓸 건데 여러분들은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넣으시면 되겠고요. 제 이름을 쓰고 빼기 인터넷이라고 파일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형식은 뒤에다가 .hwpx를 쓰지 마시고요. 하단에 있는 파일 형식에서 한글 표준 문서 hwpx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냥 hwp로 되어 있으시다면 클릭하셔서 x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할게요. 저장하시면 상단 부분에 제목 표시줄에서요. 수험번호 빼기 성함 빼기 성명 빼기 internet.hwpx로 어디에 저장이 됐나요? 도큐먼트, 문서의 ITQ 폴더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답안 파일에다가도 문제 유형 적어주셔야 돼요. 아까 문제 유형이 비유형이었고 수험번호, 여러분들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 넣어주시면 되고요. 성명, 본인 성명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 1번과 2번은 그냥 윤리 문제입니다. 따로 검색하실 필요 없이 문제를 보고 바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답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각 30점이고요. 윤리 문제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항상 2문제가 출제가 되죠.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한다. 맞습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출처를 표시하고 인용을 하셔야 되겠죠. 불법으로 내려받은 자료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불법으로 받았는데 공유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네요.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네티켓 실천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에티켓과 다르게 네트워크상에서 사용되는 그 에티켓이 네티켓이죠.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욕설을 일부 사용합니까? 아니네요. 욕설 사용하면 안 되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되면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게시글 작성 전 표현의 적절성을 다시 확인한다. 이거는 옳은 방법이네요.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허위 정보 게시하면 안 되겠죠. 자, 답이 두 개가 나왔네요. 1번에서는 4번, 2번에서는 3번입니다. 그러면은 답안 파일에다가요. 문제 1번은 정답 4번, 문제 2번은 정답 3번이라고 기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검색 문제인데요. 기념우표의 발행일을 보기에서 찾아 해당 번호를 답안지에 적으면 됩니다. 광복 80년 기념우표, 세계인권선언 70년 기념우표, 제50회 법의 날 기념우표 날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답안 파일은 내려놓고요. 저는 크롬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건데요. 구글 크롬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는 거죠. 간혹 네이버 웨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편한 걸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구글 크롬을 이용을 해서요. 네이버 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구글 창을 열었고요. 구글 통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평소에 구글 사용 잘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검색하시고 네이버가 편하시면 네이버, 다음이 편하면 다음, 편한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죠. 저는 메인 화면이 구글로 되어 있어요. 시험장 가시면 첫 화면이 네이버로 바로 뜰 수도 있고요. 다른 사이트가 뜰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용하시면 첫 화면이 빙 사이트로 나오기도 하죠. 자, 네이버 저는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네이버 사이트 여기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선 광복 80년 기념우표 발행일이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요즘에는 네이버에서도요, AI가 가능해서 바로 AI 브리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기념우표는 2025년 8월 14일에 발행됐대요. 자, 보기에 있네요. 2025년 8월 14일 2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놨다가 조금 이따 답안에 넣을게요.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우표 발행일 넣어보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우표 발행일이 2018년 10월 1일로 확인이 된대요. 1번이네요. 여기 있네요. 네. 생각보다 쉽게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제50회 법의 날 기념우표 발행일 해보겠습니다. 자, 제50회 법의 날 기념우표 발행일은 AI 브리핑이 바로 표시를 해주지는 않는데요. 밑에서 여기 나와 있네요. 2013년 4월 25일이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제50회 법의 날 기념우표 발행일이 2013년 4월 25일.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2번, 1번, 4번이에요. 답을 기재해 볼까요? 2번, 1번, 4번입니다. 아이고, 4번. 손쉽게 문제 1번, 2번과 3번까지 풀이가 되었습니다. 문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기업이나 브랜드가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구성 요소인 원가, 유통마진, 브랜드 가치 등을 해석해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 행동을 말한대요. 합리적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중시하는 프리미엄 가성비가 확산하고 듀프 소비가 증가하는 등 가격 해석의 주도권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것을 일컫는 용어를 검색하시오. 정답과 함께 URL을 함께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다가 우선 검색을 해볼게요. 자, 검색하신 그 단어나 문장에 따다닥 3번 클릭을 해주시면요.
한 번에 파랗게 블럭을 잡으셔서 바로 다음 검색어를 입력을 하셨을 때 덮어쓰기가 됩니다. 자, 우선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기업이나 브랜드가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구성 요소인 원가, 유통마진, 브랜드 가치 등을 해석해 구매를 좀 기네요. 결정하는 소비 행동. 자, 뭐가 검색이 돼서 나오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력하신 검색어가 길어서요. 소비자가 기업이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브랜드까지만 검색이 됐대요. 그래서 검색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검색어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기업이나 브랜드가 제시하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 이 부분을 빼볼게요. 앞에를 빼고요. 다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구성 요소인 원가, 유통마진, 브랜드 가치 등을 해석해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 행동을 일컫는 용어라고 해보겠습니다. 구성 요소인 원가, 유통마진, 브랜드 가치 등을 해석해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 행동. 여기까지만 써볼까요? 이것도 좀 긴 것 같아서 검색어가 조금 잘리긴 했는데요. 우선 구성 요소인 원가, 유통마진, 브랜드 가치 등을 해석해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 행동이라고 최대한 이 문장에서 좀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요약해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검색어의 핵심은 원가, 유통마진, 브랜드 가치 등 가격 구성 요소를 해석해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 행동, 통틀어 프라이스 디코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용어가 있는 URL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 보니까 프라이스 디코딩 시사 상식 사전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 4번은 네이버 지식백과 주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답은 프라이스 디코딩이고요. 영어 표기까지 함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디코딩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그리고 답 넣을 부분으로 가죠. 한글 파일 불러올게요. 정답에다가 컨트롤 V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글자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가로 열어서 영어도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 영어만 복사해서요. 다시 한글에 가서 붙여넣기. 텍스트 형식으로 확인, 가로 닫겠습니다. 자, URL이 필요하죠. URL도 가지고 올게요. 자, URL은 저기 위에 주소 표시줄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한번 딸깍 클릭하시면 전체 블럭이 잡히거든요. 이때도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답안 파일로 가셔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텀스로 시작하는 네이버 그 사전에서 결과를 많이 도출하게 됩니다. 자, 문제 5번이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로 감소 추세이지만 1인 가구는 증가해서 가구 수는 늘어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대요. 국가데이터처 통계 포털에서 2024년 여자 1인 가구 수 전국 단위로 검색을 하라고 합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는 문제에서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 프라이스 디코딩 나왔던 지식백과는 꺼주고요. 그리고 위에 검색어에 3번 클릭하신 후에 국가데이터처 엔터키 그리고 국가데이터처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요. 이 사이트의 오른쪽에 제가 화면을 크게 해볼게요. 24년 여자 1인 가구수 전국 거 찾을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국가통계포털 코시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들어가 보면 인기 검색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 시험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날 많은 분들이 검색하셔서 1인 가구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없다면 검색어에다가 직접 넣어주셔도 상관없는 거죠. 저는 1인 가구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서요. 통계표에 보니까 성 및 거처의 종류별 1인 가구가 있고요. 성 및 연령별 1인 가구가 있네요. 아까 여성만 나온다고 했었죠?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2024년 여성 1인 가구 수 전국입니다. 그러면 여성 선택을 할 거고요. 화면 크게 키우겠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연령 합계죠. 나이 없었습니다. 합계고요. 1인 가구 수인데 남자, 여자 따로 있어요. 2024년 거 나와 있네요. 2024년 여자의 전체 가구 수는 419,439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요. 컨트롤 C 그리고 한글 문서에 가서요. 내려놓고요. 문제 5번 정답에다가 붙여넣기 텍스트 형식으로 확인. 그리고 단위가 가구라고 했거든요. 문제에 보면요. 단위 가구라고 했으니까요. 뒤에다가 가구도 붙여줄게요. 네, 문제 5번까지 했고요. 지능형 정보 검색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문제 풀어주셔야 되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챗 GPT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네이버로 다시 왔습니다. 여기에서 챗 GPT 이용해서 지능형 정보 검색 문제 풀어볼 건데요. AI 이용하시면 되죠. 챗 GPT 사용하셔도 되고 제미나이 사용하셔도 되고 또 다른 평소에 많이 쓰시는 AI 사이트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에 C만 입력을 해도요. 요즘에는 워낙 많이 쓰시기 때문에 챗 GPT가 바로 검색이 되네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클릭. 자, 자주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로그인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로그인 안 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6번부터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이 설명하는 대상의 인물을 검색하면 되겠는데요. 쭉 입력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인지 넣어볼게요. 자, 이베리아 반도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입체파 미술과 관련된 화가로 20세기 미술의 흐름을 바꾼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사물을 그냥 반말로 하겠습니다.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본 것처럼 표현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고 스페인 내전을 주제로 한 작품 게르니카 이것만 알려줘도 AI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작품을 아예 알려줬으니까요. 게르니카로도 널리 알려진 화가는 누구지?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을 끝에까지 다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설명한 특징을 모두 종합하면 그 화가는 바로 파블로 피카소라고 알려주네요. 자, 내용을 보니까요. 게르니카 제작하고 20세기 미술의 흐름을 크게 바꾼 핵심 인물 파블로 피카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직접 쓰셔도 되고요. 답안에다가 아니면 복사해서 쓰셔도 되는데 여기 부분을 지금 이 링크가 걸려 있어서 블럭 잡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커서 모양이 I 모양일 때 컨트롤 C에서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파블로 피카소 직접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하단에 한글 파일을 열어서요. 문제 6번의 정답 파일 파블로 피카소 직접 쓸게요.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7번도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유럽 여행을 하면서 현지 재래시장을 둘러보던 중에 음식 판매 구역에서 아래와 같은 외국어 표현을 발견했대요. 그림이나 사진 없이 요 영어가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수는 문구를 해석하기 위해 검색을 했더니 프랑스어였대요. 식품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고 특정 상표가 아닌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식품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임을 알게 되었대요. 어떤 식품을 의미하는 표현인지 챗 GPT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의 장점은요. 일반 그냥 대화하듯이 사람과 대화하듯이 질문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자, 유럽 여행을 하다가 재래시장에서
그림이나 사진 없이 이 프로메이즈라는 문구를 발견했어 라고 할게요. 검색해보니 프랑스어로 어떤 식품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데, 특정 상표가 아니라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식품을 지칭한다고 해. 어떤 식품을 의미하는 표현일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화하듯이 물어봤습니다. 문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않고요.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가 궁금한 것처럼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치즈를 뜻하는 일반 명사라고 나왔습니다. 특정 브랜드나 상표가 아니라 프랑스 및 유럽 지역에서 치즈를 통칭하는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하네요.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단어가 써 있었다면 치즈를 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크대요. 자, 정답은 치즈입니다. 자, 문제 7번 치즈라고 결과 넣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눴을 때요. 틀린 설명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서 적으라고 하네요. 5가지의 결과 중에서 얘가 잘못 말해준 그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다시 한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틀린 대화를 찾아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내려놓고 할게요. 자,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를 했는데 틀린 부분을 찾아줄래? 대화 주제는 왜 물은 100도에서 끓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다음 5가지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1. 그대로 쓸게요. 끓음은 액체 내부에서 기포가 만들어져 성장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 2. 대기압에서는 물이 보통 약 100도에서 끓는다. 3.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기체로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커진다. 4. 고도가 높아 대기압이 높아지면 물의 끓는 점은 낮아진다. 5. 압력솥처럼 압력이 높은 환경에서는 물의 끓는 점이 올라가 더 높은 온도로 조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틀린 설명을 찾아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설명은 4번이래요. 끓음은 액체 내부에서 기포가 만들어져 성장할 때 일어난 맞고, 대기압에서 물은 약 100도씨에서 끓고, 우선 4번부터 보겠습니다. 고도가 높아 대기압이 높아진다는 부분이 틀렸대요. 실제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압은 낮아진다. 그래서 물에 끓는 점이 낮아지는 것은 맞지만 이유 설명이 잘못됐다고 하네요. 자, 4번으로 답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풀 때요. 아예 그 인공지능과 대화를 했는데 틀린 부분을 네가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4번으로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문제 정답 4번. 자, 이제 문제 9번입니다. 문제 9번은 길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및 전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서울 딜쿠샤에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도보로 가는 지도 경로를 찾아서요. 전체 화면 길찾기 검색 화면과 경로 포함을 캡처해서 답안 파일에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네이버 지도로 가야겠네요. 내려놓고 저는 다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챗 GPT 창은 닫을게요. X 표시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네이버에 가셔서요. 네이버 메인으로 넘어갑니다. N자 클릭하시면 네이버 메인으로 첫 화면으로 가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바로 지도 앱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네요.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서비스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길찾기, 왼쪽에 길찾기 클릭해 줍니다. 자, 출발지가 어디냐면 딜쿠샤. 엔터. 자, 그리고 국가유산 딜쿠샤겠죠? 뭐 식당이나 이런 것은 아닐 테니까요. 국가유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2길 17 딜쿠샤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착지 입력 클릭해서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엔터키 길찾기 해볼게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그 위에 가는 그 수단이 도보로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딜쿠샤에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가는 도보로 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화면까지 함께 캡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화면을 크게 확대를 해서요. 이 화면을 캡처를 해볼 건데요. 마우스 휠을 굴려보시면 지도가 확대가 가능합니다. 전체 화면을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를 써볼 텐데요. 단축키는 윈도우 키와 Shift 그리고 S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캡처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4가지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에 있는 창 캡처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검색하고 있는 네이버 창만 캡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창 캡처 클릭. 그리고 내가 캡처하고 싶은 네이버 창 제목 표시줄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창이 캡처가 됐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한글 파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답안 파일로 가세요. 자, 이곳에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컨트롤 V. 그러면 그림이 들어갔네요. 이미지의 크기가 150mm 곱하기 100mm여야 됩니다. 그림을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요. 너비는 아까 150. 높이는 100mm로 크기 고정해 줄 거고요. 그림 탭에 가시면은요. 그림을 문서에 포함 체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해 볼게요. 자동으로 그림의 사이즈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을 녹화하고 있어서 테두리에 빨간 선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은 캡처하시면 그 선은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네,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북커상은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그해 최고 소설을 가려내는 영국의 문학상으로 시작했대요. 2013년부터는 작가의 국적과 상관없이 영국에서 출간된 모든 영어 소설로 대상을 확대해서 수여하고 있는데요. 2025년 북커상 수상자 성명을 검색해서 정답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려져 있던 길찾기 닫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다가 우선 간단하게 2025 북커상 수상자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오면 좋을 텐데, 자, 우선 확인을 해 볼게요. 채식주의자 북커상. 여기 보니까요, 포토 2025 북커상 수상자 바누 무슈타크 나오네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2025 북커상 인터내셔널 부분 수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북커상 수상자가 아니고 인터내셔널 부분이어서요.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 결과는 닫고요. 바로 밑에 북커상의 또 솔로이 플래시 뉴스가 2025년 거기 때문에 요 기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광고가 좀 많이 뜨네요. 영문학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히는 올해 북커상은 데이비드 솔로이의 소설 플래시가 수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냥 신문 뉴스만 봤을 때는 영문학 최고 권위의 상 북커상 받은 사람은 데이비드 솔로이 같은데 이 사람을 복사를 해서요. 아까 그 다크 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부문 이름이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솔로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비드 솔로이 클릭해보면 부커상 수상한 게 나오면 좋겠는데요. 여기 아직 이 위키백과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네, 2025년 부커상 수상 플래시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건 블로그 글이어서요.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보니까요. 물론 이 10번 문제는 꼭 URL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만 찾으시면 되니까 저는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좀 검색을 해보고 있어요. 데이비드 솔로이 2025년 부커상 수상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이 사람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팁을 한 개 드리자면 꼭 문제 6, 7, 8번만 AI를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다른 문제에서 AI를 사용하셔서 답을 도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독관님이 이 사람이 어느 문제 풀 때 AI를 쓰는가 옆에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AI를 편하게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것도 챗 GPT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챗 GPT에 들어가서요. 2025 부커상 수상자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2025 부커상 수상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데이비드 솔로이가 거의 맞는 것 같네요. 네. 검색 결과 나왔고요. 컨트롤 C 눌러서요. 한글 답안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정답이 들어갔습니다. 자, 문제 11번도 풀어볼게요. 2021년 개관한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공예 전문 공립박물관으로 공예가 지닌 기술가치, 실용가치, 예술가치, 문화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널리 확산시키고 있대요. 서울공예박물관 기획전시의 누적의 형상에 참여 작가 이름을 검색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요, 그냥 챗 GPT한테 물어볼게요. 들어온 김에요. 자, 끝에 서울공예박물관 기획전시 누적의 형상 참여 작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AI한테 물어봤을 때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명령 프롬프트에다가요, 입력 질문에다가 정확한 답변만 얘기해줘 라고 한마디 더 쓰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창희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요, 똑같이 네이버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자, 서울공예박물관. 여기 나와 있네요. 참여 작가 이창희. 2026년 서울공예박물관. 네. 누적의 형상. 참여 작가는 이창희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에다가 답 기재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이창희. 자, 그리고 12번입니다. 국립항공박물관. 여기다가 국립항공박물관 한번 써주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국립항공박물관은 서울 강서구에 세워진 국내 최초로 선보인 항공 분야 국립박물관이래요.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항공문화,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 보존, 연구, 전시하여 항공 문화의 진흥과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 검색해서 다음에 안내문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문제 12번은요, 이런 전시관이나 박물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볼 마크 넣는 것과 박물관, 전시관을 소개하는 연역 같은 것들을 검색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을 검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 닫을게요. 챗GPT도 닫고요. 네이버에서 국립항공박물관 엔터. 국립항공박물관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 홈페이지 클릭. 자, 그리고 우선 필요한 것은 국립항공박물관의 심볼 마크거든요. 자, 홈페이지에서요.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해볼게요. 위쪽에 보면은 대부분 이런 박물관은
위쪽에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박물관 소개가 있네요. 박물관 소개로 가서요. MI 심볼 마크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심볼 마크 있죠? 심볼 마크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복사. 그리고 답안 폴더에 가셔서요. 한글 파일에 가셔서 12-1번 칸에 클릭해 놓고 컨트롤 V나 오른쪽 마우스로 붙이기 하시면 되는 거죠. 원본 형식 유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들어갔고요.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그림에서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 이미지는 사이즈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조절점으로 사이즈는 조절 가능하세요. 자, 그 다음 1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국립항공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기획 전시명을 입력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2-3번도 함께 풀어볼게요. 블랙이글스 탑승 체험이 있나 봐요. 일반 요금 얼마인지도 단위 원으로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립항공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부터 찾아볼게요. 자, 위에 전시 있네요. 아까 기획전시라고 했거든요. 전시 체험 예약의 기획전시 클릭. 두 가지의 기획전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날짜를 보니까 25년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전시 중인 이 전시 이름이겠습니다. 자, 요거를요. 여기서는 드래그해서 복사하려고 하니까 복사가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요. 이 이름을 다시 드래그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파일에 가서요. 풀 네임을 컨트롤 V로 텍스트 형식 그대로 확인해서 붙여 넣을게요. 이미지는 원본 형식, 텍스트는 텍스트 형식으로, 문자는 텍스트 형식으로. 글자가 빨간색으로 나왔는데요. 그대로 두셔도 점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쪽에 글자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 색깔 화살표 클릭하셔서 검정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점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12-3번이 아까 블랙 이글스 체험이었나요? 일반인들의 탑승 운영 비용이었습니다. 전시 체험 예약에서요. 체험 안내 들어가 볼게요. 블랙 이글스 탑승 체험 있네요. 바로 나오네요. 체험 요금은 일반인 3,000원이네요. 요거 그대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3,000원. 자, 블럭 잡아서 이 부분도 검정색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12-4번 문제입니다. 문제 볼게요.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일, 연월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관일은요, 대부분 그 박물관이나 뭐 전시실에 박물관 소개에 있습니다. 소개에 보시면은 연혁이라고 대부분 입력이 되어 메뉴가 있거든요. 연혁 클릭하셔가지고요, 연도별로 쭉 확인을 하시다 보면 개관일이 나와 있을 텐데요. 과거로 가다 보니 여기 있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일은 2020년 7월 5일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5일. 7월 5일 맞죠? 네. 자, 중간중간에요, 여러분, 저장을 수시로 해주셔야 돼요. 인터넷 창도 열어놓고 한글 파일도 열어놓고 동시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인터넷 창을 끈다는 게 한글 창을 닫을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이 튕겨서 렉이 걸리는 현상이 생기면 한글도 같이 꺼지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생기기 때문에요. 중간에 항상 디스켓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수시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전송은요, 원래 10분에 한 번씩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이 나실 때마다 답안 전송도 해주시면 좋겠죠. 답안 전송하는 방법은 영상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총 12문제의 인터넷 시험 문제를, 기출문제를 함께 풀이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으로요. 저랑 똑같이 검색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그때그때 검색을 하다 보면 답이 바로 나오기도 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 답은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구글이나 AI를 이용을 해서 답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확한 답을 추출할 때까지는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 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북커상 같은 경우는 유사한 그 수상자도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꼭 한 번씩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026년 3월 인터넷 2교시 비유형 문제 풀어봤고요. 문제 푸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